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들 하시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봉 차트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하죠. 생긴 게 양초같이 생겼다. 그래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먼저 봉의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봉 차트는 그림과 같이 몸통과 아래 위로 달린 그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나 수염, 그림자 하는 것도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양봉이란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게 마감한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음봉이란 시가보다는 종가가 더 낮게 끝난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양봉의 경우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결정되는 가격을 뜻합니다. 즉 9시에 주식시장이 땡 하고 시작되면 그때 결정되는 시초 가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가는 3시에 주식시장이 딱 끝나면서 결정된 그날의 마감 가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가는 그날 가장 낮게 형성되었던 가격을 뜻합니다. 반대로 고가는 당일 장중에 최고 높이 올라갔었던 가격을 의미합니다. 금방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양봉이란 뭡니까? 장중 등락이 어떻든 간에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게 마감했다는 것이 바로 양봉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봉의 몸통을 매수 세력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파는 세력과 사는 세력의 싸움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패배를 하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힘의 균형이 확 쏠리게 됩니다. 즉 양봉은 매수 세력이 승리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다음 날에도 상승 방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반대로 시가보다는 종가가 낮게 마감된 것이 바로 음봉입니다. 즉 장중에 등락이 어떻든 간에 마감하면서는 매도 세력이 승리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봉의 몸통은 매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이 클수록 봉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몸통이 큰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아래로 계속 주식을 팔게 되니까 다음 날에도 주가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대봉들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주가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고무줄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죠. 양쪽으로 팽팽하게 늘려진 고무줄을 어느 한쪽이 놓게 되면 상대방은 아주 타격이 크겠죠. 이처럼 서로 반대의 세력 중에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주가는 그 방향으로 강한 탄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큰 변동폭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봉의 모양은 크게 보면은 몸통이 긴 장대봉과 짤막한 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긴 장대 양봉은 사고자 하는 심리, 즉 매수 심리를 대변하죠. 반대로 몸통이 아주 길쭉한 장대 음봉들은 팔고자 하는 매도 심리를 대변합니다. 보통 이러한 긴 봉들은 저항선이나 지지선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은 저점에서 탈출을 하거나 혹은 저항선을 상승 돌파할 때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은 지지선을 하락 붕괴시킬 때나 고점에서 하락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통의 크기가 크지 않은 이런 짤막한 단봉들은 상승이나 하락 후의 휴식 국면에서 많이 나타나면서 장세의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펄쩍 뛰기 위해서는 움츠리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전에 숨 고르기 국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몸통이 작은 봉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봉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장대 양봉의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구분이 아주 중요한데, 만약 이러한 장대 양봉이 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승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이러한 큰 폭의 매수세의 유입은 그동안의 하락을 마무리하는 최초의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점에서 발생한 장대 양봉은 나중에 지지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최초로 상승 반전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대 양봉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하여서 매수에 참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위로 올렸어요. 즉 매도 심리가 지배하던 하락 추세 중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반등을 이루어낸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점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저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웬만한 매도 압력에는 붕괴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지지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지선이 하락 붕괴될 때에는 급락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건 매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판단착오라는 생각에 대거 손절을 하게 되고 또 실망 매물까지 겹쳐서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양봉의 몸통은 매수의 힘이라고 했죠. 어떤 세력이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판단한 원인에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손절매를 하고 퇴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매수세를 압도하는 엄청난 매도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급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대 양봉의 경우 고점 부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경우 고가권에서의 장대 양봉은 에너지의 소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마치 불꽃이 마지막 꺼질 때 환하게 타들어가듯이 상승의 말기에 나타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실전 차트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봉의 모양과 발생 위치에 따라서 투자자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장대 음봉은 매도 신호이면서 동시에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천정을 확인하게 되면 저가에 매수한 선도 세력들이 차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바로 초보자들이 무리한 추격 매수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큰 폭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조금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대 음봉의 경우 고점에서 나타나게 되면 하락 반전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고가권에서 장대 음봉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큰 폭으로 매도를 단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천정권에서 발생한 이러한 매도 압력은 향후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러한 장대 음봉이 저점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바로 일시적인 투매가 일어나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개 이처럼 긴 봉들은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서 발생하는 반전 신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삿바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장대 양봉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상승 삿바형의 경우에는 시가가 곧 저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중에 한 번도 이 시가 밑으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강력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하락 삿바형의 경우에는 시가가 고가였다는 뜻이죠. 개장과 더불어서 계속 하락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수세의 전멸을 뜻하죠. 장중에 한 번도 이 시가 위로 올라온 적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매수세는 취약하고 매도 압력은 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러한 삿바형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래 위로 수염이 달린 장대 봉들이 주류를 이루지요. 그래서 모양 때문에 명칭만 다를 뿐이지 봉의 해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락 삿바형의 경우에는 장대 음봉과 똑같다.
상승 삿바형의 경우에는 장대 양봉과 똑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